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대부분은 거만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쉽게 분노하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릴 겁니다. 늘 자신이 옳다고 믿고 타인의 감정에는 무관심한 그런 모습 말이죠. 하지만 만약 그들이 뿜어내는 날카로운 분노와 가시 돋친 말들 뒤에 사실은 깊고 어두운 우울의 그림자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즘이라는 현상 이면에 가려져 있던 그러나 매우 중요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와 우울증의 깊은 관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공유를 통해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늘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르시시스트의 대표적인 감정을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화를 내고 늘 짜증과 불만에 가득 차 있는 모습.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분노의 뿌리를 함께 들여다보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들을 잠식하고 있는 우울이라는 정신 상태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이 현상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 속 인물들은 스스로를 우울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정말 그런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제 오빠는 폭군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과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누구에게든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는데 주저함이 없죠.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오빠의 분노와 비판적인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오빠는 광분하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몇 년이나 지난 과거의 원한까지 들먹이면서요.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들이 이렇게 원한을 오래 품고 사나요? 오빠를 보고 있으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사연의 마지막 문장,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자신도 모르게 오빠의 핵심적인 문제를 꿰뚫어 본 것입니다. 바로 우울의 경향성 말이죠.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강력한 감정은 분노입니다. 격렬하게 화를 내고 모욕을 퍼붓고 원한을 품는 것. 이는 나르시시스트에게서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행동들이 과연 내면의 행복과 만족에서 비롯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깊은 불행과 우울감의 표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울증은 때로 생물학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상황적인 요인과 반복되는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 의해 유발되고 또 깊어집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만성적인 비관주의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우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 나열해 볼까요? 지속적인 슬픔, 일상적인 즐거움에 대한 흥미상실, 세상을 향한 비관적인 시선, 쉽게 흥분하고 불안해하는 모습, 불면증과 같은 수면장애, 그리고 타인과 협력해야 하는 일에 대한 동기 저하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해 모호하지만 수많은 불평을 늘어놓고 분노와 긴장, 짜증을 쉽게 느끼기도 합니다. 사연 속 폭군 같은 오빠의 모습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삶의 저변에는 비관주의라는 거대한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우울증을 겪는다고 말할 때 우리는 내면으로 향한 분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 내면 깊숙이 쌓아둡니다. 건설적인 방식으로 해소하지 못한 분노는 마치 독처럼 그들의 인격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바구니에 담긴 사과를 떠올려 보세요. 사과 하나가 속부터 썩기 시작하면 곧 갈색 반점이 겉으로 드러나고 그 썩은 부분은 옆에 있는 멀쩡한 사과까지 물들이고 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걸어다니는 썩은 사과와 같습니다. 그들 내면의 만성적인 비관주의와 썩어 문드러진 분노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 부정적인 영향을 퍼뜨립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당신이 내 문제의 원인이야 라고 외치지만 사실 그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세계관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처럼 누군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이야기하려 하면 그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비관주의는 더욱 거세게 폭발하며 상대를 공격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타인의 아주 작은 실수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비참한 감정의 구렁텅이로 빠져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우울입니다. 나는 이 빌어먹을 인생이 싫어. 그리고 그 인생에는 너도 포함돼 라고 외치는 그들만의 방식인 셈이죠. 그리고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 속에 스스로를 가두는 쪽을 택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두렵습니다. 어머니는 제 아이들을 예뻐하시고 아이들도 할머니를 잘 따릅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에게는 한없이 다정하시거든요.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어머니는 정말 사소한 일에도 기분이 상하고 변덕스럽고 지배적이며 쉽게 짜증을 내십니다. 끊임없이 저를 비판하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 어머니는 스스로가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마치 불행해질 이유를 일부러 찾아다니는 사람 같아요. 이 사연 속 어머니는 손주들에게는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직 순수해서 조종하기 쉬운 어린아이들에게는 가면을 쓸 여유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인인 딸에게는 어떠한 위장도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 신음소리를 쏟아냅니다. 모든 사람은 관계 속으로 자신만의 감정적 에너지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유쾌하고 따뜻한 에너지를, 어떤 사람은 평온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이 사연처럼 분위기를 망치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그들의 마음가짐은 기본적으로 나는 삶에 만족하지 못해. 낙관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라는 생각에 기반합니다. 그들 곁에 오래 머물다 보면 당신은 그들이 얼마나 비관적인 사람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비관주의는 너무나 만연하고 깊숙이 뿌리 박혀 있어서 그들 자신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불신과 의심, 때로는 편집증에 가까운 생각으로 자신주의의 두꺼운 보호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 보호막 안에서 부정적인 추측들을 키워나갑니다. 주변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그들은 보려 하지 않고 설령 잠시 좋은 것을 경험하더라도 타인의 작은 실수 하나에 금세 다시 부정적인 세계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당신이 문제야 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만 진실은 그들의 내면에 억눌린 분노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밖으로 터져나오는 분노만큼이나 안으로 삭히고 억누른 분노가 그들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억눌린 분노는 씁쓸함이 되고 경멸이 되며 부정적인 추측으로 변질됩니다.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이미 당신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그들의 우울한 시선입니다. 이러한 진실을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그들의 문제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기분이 나아지도록 내가 올바른 말을 찾아야 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문제를 내 책임으로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당신이 삶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니 안타깝네요.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연 속 어머니는 왜 자신이 주변을 힘들게 하는지 모를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성찰에 매우 서툽니다. 자신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는 오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분노는 사실 나는 이 세상이 정말 싫어. 누군가가 내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해주지 않는 한 이 세상에 좋은 건 하나도 없어 라고 외치는 절규와 같습니다. 그들은 오래전에 선함과 긍정을 포기한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포기의 결과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이 스스로 자초한 것임을 깨달을수록 당신은 스스로를 지킬 힘을 얻게 됩니다. 그들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그들의 문제에 대처해야 할 뿐 그 문제에 흡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부정성이 내 삶으로 번져나와 나의 행복을 앗아가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이야기를 통해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관계의 본질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나르시시즘과 우울의 연관성은 매우 흔하지만 나르시시스트 스스로는 절대로 인정하려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그저 남을 탓하고 피해자인 당신에게 모든 문제의 원인을 돌릴 뿐입니다. 내 불행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꺼내줄 책임은 너에게 있어 라는 그들의 암묵적인 요구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그들 자신의 몫입니다. 부디 이 깨달음이 당신의 삶에 더 큰 안정감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폭풍과 상관없이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평화의 세계로 초대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은 스스로 평화를 찾고 지켜낼 수 있습니다. 부디 당신의 모든 날이 고요함과 자기 자신을 향한 따뜻한 연민으로 가득하기를